어제 감사원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같은 자원 3사에 대해서 감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여러 번 발표하는데요. 4대강 때도 그랬듯이 내용이 옛날에는 괜찮다 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다. 이번에도 중간평가를 왜 발표하느냐,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을 단기적으로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실패한 사업처럼 발표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몰아가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문에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요. 2003년 이후에만 보면 116개 사업에 31조 4천억을 투자했고 해수를 4조 6천억 했다는 겁니다. 즉 아직도 27조 원 정도가 오리무중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고, 석유공사가 21조 7천억을 했는데 해수를 9조 3천억, 가스공사가 10조 300억을 했는데 해수를 1조 9천억, 광물자원공사가 3조 8천억 했는데 해수를 3천억 이렇게 했다는데요. 지금 투자 지출 대비 이 수익이 확정된 액수로 보면 12조 860억이 적자가 나타난 겁니다. 자, 저는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서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221%,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381%, 그 다음에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20%인데 이 부채를 유예해 놨는지 2019년에는 무려 692%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논리와 이들을 약간 비하하는 언론의 논리에 대해서 오늘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굳이 민간이 해야 될 일을 공사로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공공재이기 때문에, 즉 공공으로 했을 때 많이 공급이 가능하고 민간으로 했을 때는 이걸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있다. 그래서 항상 공공재가 있고 정부의 이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 석유공사가 왜 필요하고 가스공사가 왜 필요하고 광물자원공사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자주 개발을 해놓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한국에 난방이 안 되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사태, 또 각종 공산품의 재료 원료가 공급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핑계를 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공공성으로 해서 해외에 자원 개발을 하기 위한 이 석유가 나오는 유정이나 그 다음에 가스정이나 또 주요 히토리나 광물들이 있는 광산, 이런 걸 우리가 사들이고 그 개발업체를 사들이고 탐사업체를 사들인다.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한때는 석유공사, 가스공사를 합치기라고도 하고, 안 그러면 외국의 회사들을 사들여서 메가 거대한, 한마디로 자원 에너지 회사로,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겠다 할 때 제가 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돈 갖다 들이댄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그런 것은 민간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서 수익성이 남는, 수익성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전문가를 동원해서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자주 개발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요, 실질적으로 계약된 이런 어떤 그 부분에서 해외 가스정이나 유정에 자원 채굴권도 미확보한 것이요, 석유공사가 10개에 5조 7천억, 가스공사가 5개 1조 8천억,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에서 100% 노는 석회석 탄광을 3천억을 주고 사들였답니다. 국내에서 나오는데 100% 석회석은요, 시멘트 원료 국내 남아 돌죠. 100%가 아니라 실제로 몇만 프로 될 겁니다. 이걸 왜 외국에 가서 사드립니까? 그리고요, 외국에 가서 이렇게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한 7조쯤 들어가지고 가스정이나 석유정을 산 거는 국내에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국내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을 왜 삽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자원개발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가짜였다. 자, 과거에 1차, 2차 오일 쇼크가 왔을 때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해서 오페크가 미국하고 가깝거나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나라에는 안 판다. 갑자기 에너지 가격을 올려버린다. 이런 시대에는 자주개발률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쌀에 대해서 식량 안보 이야기하듯이 에너지 안보 이야기하면서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최대의 우방인 미국에 세일가스와 석유가 나옵니다. 자, 그게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0년 이상을 쓸 수 있을 만큼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걸 개발 못한 것은 예를 들어서 땅 밑 깊숙한 한 3, 4km 지하에 퇴적층에, 퇴적암에 그 세일이라고 부르는 고래가 세일 아닙니까? 고래암이라고 부르는 그 퇴적암 속에 석유하고 가스가 퇴적되어서 섞여 있는데 바위 속에 그거를 빼내려면 기술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배럴당 한 100불, 200불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캐어내는 데는 기본적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석유를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배럴당 뭐 150불 이렇게까지 가면서 석유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했지만은 그 직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 30불 때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올해. 지금 조금 올라가 있지만은 지금 59불, 60불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상에서 크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미국의 세일가스 회장이, 유명한 회사의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원가가 60불까지 내려왔다. 사우디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난 1년 동안에 엄청나게 석유 가격을 내렸지만은 우리는 그 사이에 이 싸게 채굴을 하는 방법, 그리고 빠른 시간에 채굴을 하는 방법, 기술 혁신이 석유 이 오일 가격의 하락을 능가하는 속도로 더 빨리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가스의 원가가 지금 60불인데 그분은 60불이라고 했는데 전 좀 뻥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불대 중후반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우디가 60불로 파는데 한때 150불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막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나라들, 미국의 애먹인 나라들이 완전히 복날이었죠. 그래서 IS가 지금 이라크의 유정을 차지하는 것도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가격이 올해 엄청나게 추락했다가 지금 약간 올라가서 60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이 시세보다 좀 과도하게 싸게 팔았기 때문에 왜 세일가스 업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저놈들 투자를 몇십 조씩 했는데 이 석유 가격을 낮춰버리면 저놈들은 투자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 다 자빠질 거다. 그래서 한 30~40%가 되는 세일가스 회사들이 망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일가스의 경쟁력이 60불 이하까지 내려가 있다. 자, 저는 제가 재작년에 쓴 책에도 세일가스를 이야기했고요. 앞으로 전 세계는 세일가스가 완전히 에너지 혁명을 가져오면서 에너지가 부족한 시대는 이제 없어져 버렸다. 특히 한국하고 제일 가까운 미국이 사우디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 된다. 이렇다 하면 굳이 뭐 미국이 한국에 많이 사가라고 압력 넣지 안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자기 땅에서 나는 에너지를 외국으로 못 팔게 했어요. 외국에서 사다 쓰고 우리 거는 아껴놨다가 나중에 다 고갈되면 우리 거 쓰자 했지만은 지금 2018년부터 미국은 세일가스, 세일오일을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왜? 남아 도는데 아끼다가 똥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전문인도 아니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자원 외교한다고 할 때 뭐 이라크에 자원 외교한다 할 때 제 돈 주지 마라 그랬어요. 이라크 쿠르드에 바지안 관군가. 그때 청와대하고 뭐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그거 떼이고 그 석유 안 난다. 왜? 한국이 지금 전 세계로 가가지고요. 한마디로 봉이됐습니다. 왜? 저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한국 정부에서 에너지 자주 개발한다 하면서 전 세계에 돈 될 만한 건 다 투자하려고 찾고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 말이에요. 실제 가격보다 더 주려고도 한다. 한국이 영국에 석유 개발회사 인수하거나 또 캐나다의 석유 개발회사 그 밑에 정유회사 인수할 때 시세보다 더 준 거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시세보다 더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속셈이 있다. 한국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국 정부 꼬드개가 다 100개 먹자고. 아프리카에 뭐 카메룬부터 시작해서 잠비아 뭐 콩고, 한국에 뭐 포스코 회장이 전 아프리카 휘짓고 다녔지 않습니까? 광물 개발한다고, 에너지 개발한다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세계적 봉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데 저 가스나 석유나 광물이 별로 없는 허접한 것들을 한국에 비싸게 팔아먹었죠. 그거는 모르고 비싸게 산 건지 아니면 가격 장부상으로 비싸게 산 걸로 하고 실제로는 뭐 돈을 되돌려주는 페이백이 있었는지,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일이죠. 근데 흔히 사겠다는 사람이 돈을 더 주고 사는 일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자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해놓고는 실제로 계약의 내용 중에 7조나 되는 것이 한국으로 석유나 가스 한 방울 못 갖고 오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남아 도는 걸 사고는. 자, 이런 부분에 뭐라고 대답을 할 겁니까? 자, 그리고요, 에너지 사업은 초기에 투자가 많다. 즉 고정비용 투자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중에 남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초판에 결정이 나지요. 예? 딱 찔러보면 알지 않습니까? 석유 탐사 그냥 합니까? 찔러보고요. 처음에 한 몇 번 찔러가지고 안 나오면 석유고 시추하는데 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지 없는지 시추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처음에 들어가는 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뚫어보는 겁니다. 자, 대략 그 나라들도 검증을 해서 많이 나오는가 작게 나오는가 알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거를 한국에 왜 주겠습니까? 그리고 에너지는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나라들이 지금 100년 이상을 중동에 가서 에너지를 시추한 거 아닙니까? 석유를 처음에 개발한 게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록펠러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의 브리티시 오일, BP, 이런 회사들이, 셀,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이런 회사들이 전부 그 석유 메이저 회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지금 중동에 식민지를 했던 것도 석유 때문이고, 미국이 중동에 군대를 보낸 것도 석유 때문이고, 미국 국방부나 국무부에 가면요, 전 세계의 석유 지도, 가스 지도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얼만큼 나오고 A, B, C 등급까지 다 있어요. 제가 그래서 크루드 계약하러 갈 때 그 안 나오는 최하 등급짜리를 그냥 지방의 유지들이 팔아먹게 중앙정부가 놔놓고, 진짜 이라크에서 에너지 많이 나오는데 중앙정부가 다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덜렁 계약했다가 지금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봐야, 장기적으로 봐야 승부가 난다고요. 전문가라는 교수나 전문가라는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따라서 받았습니까? 지금요, 84년부터 에너지 자주 개발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지금까지 받은 적자를 보면요,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광물공사가 전문이 아니라 진짜로 비전문가고요. 첫째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략입니다. 석유의 전 세계적 추세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후에. 그 다음에 가스는 어떻게 되고 광물은 어떻게 될 거냐. 그 하에서 우리가 개발해서 사는 게 낫느냐, 개발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낫느냐, 안 그러면 개발한다고 해서 해외에 우리가 사서 직접 시추한다고 해서 한국으로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 자, 우리가 이거 할 때 배럴당 얼마쯤 들 건데 원가가, 지금 시세는 어떻게 된다. 그럼 앞으로 5년, 향후 10년 사이에 세계 전쟁이 나서 이 에너지나 석유가 귀해지고 사기가 어렵게 되느냐, 안 그러면 이게 남아도 올 거냐. 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셀가스 오일이 대량 생산 가능성이 있냐. 저는 이미 한 5년 전에요, 셀가스 오일이 대량 생산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낮아질 거라고. 저거 사면 되지, 뭐 하려고 해외 가가지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바가지 쓰고 사기당하고 또 한국의 도둑놈들이 떼먹으면서 저걸 개발한다고 다니느냐. 이런 정도의 전문성도 없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공공기관이라고 존재해서 굳이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저 짓을 저지르고 수십 조씩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옳으냐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저보다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요, 한국에요, 지금 이 자원 세계 공사는 없애버리고요, 정부가 에너지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계 향후의 에너지 종목별로, 광물 종목별로 수요 공급 전망이,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또 이 계속 이 기술 혁신, 또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흘러갈 건가 판단만 하고요,
나머지는 민간 회사들이 이 에너지를 가장 싼 값으로 사오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 에너지는요, 시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인터넷 시대에 IT 기술로 에너지는 전부 선물로 사지 않습니까? 선물로만 삽니까? 또 나아가서 에너지에 전부 펀드니 뭐니 다 해가지고 이 개발하는 한마디로 뒷돈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선물로만 삽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서왑이라고 해가지고요, 에너지를 갖다가요 가까운 지역끼리 바꿔갖고 운반 비용을 줄여서 갖고 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세일가스 오일의 발전을 모르고 또 히토리요, 한때 히토리오 뭐 붐이 일었는데 지금 히토리오 투자했던 펀드니 히토리오 관련해서 돈 투자한 사람들, 회사들 다 망했지 않습니까? 히토리오라는 말이 저는 근본적으로 사기라고 봐요.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파면 다 있고, 북한이 옛날에 히토리오가 몇백조 어치가 있다고 사기쳤는데요. 그랬으면 지금 미국이 벌써 북한 침략했을 겁니다. 근데요, 히토리오는 귀해야 진짜 히토리오인데 솔직히 말하면 돈 주고 못 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요, 전문성도 없고 한마디로 국민 돈 수십조를 우습게 알고 날리고 나면 국가 정책이었다고 하고, 자, 1조 3천억의 정유회사 나를 샀다가 329억에 팔아먹은 석유공사 전 사장 강영원 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정책이었다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베스트에서 2조 이상 적자 나올 거예요. 몇 조를 날리고도 정책이라고 합니다. 시세보다 더 주고 산 것도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지금 하베스트나 나을은 사는 순간에 끝난 건데요, 1달러에 뭐 팔라고 했던 회사라는 거 아닙니까? 나을은 사는 순간에 끝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지 단기적으로 우리 그러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시추회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10년 동안 시추할 겁니까? 자, 장기적으로 차라리 장기적으로 가면 다 있고 범죄는 없어지고 증거는 인멸되었으니까 처벌하지 못할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보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부로요, 박근혜 대통령이 석유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다 없애버리고 에너지 연구소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서 에너지 확보 정책을, 그걸 갖다가 SK라든지 지금 뭐 쌍용오일이라든지 에너지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현대 뭐 오일뱅크도 있고요. 이런 회사들한테 정보를 줘서 그런 회사들이 어떻게 하도록, 그리고 또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이번에 뭐 미국에 예정대로 갔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휴스턴 갔을 거 아닙니까? 휴스턴이 뭡니까? 텍사스 휴스턴은 미국의 에너지의 본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합의해서 미국의 세일가스 오일을 한국이 전면으로 도입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좀 싼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라. 향후 몇십 년 동안. 그런 계약 맺고요. 거기 나머지 알아서는 한국 회사들이 미국의 오일 회사들하고 둘이 알아서 하라고 붙여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십조를 날리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애측성이 있습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할 줄 압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없죠. 저도 다 죽고, 감사원에 있는 사람도 다 죽고, 언론인도 다 죽고요. 도둑질 해먹은 사람도 다 죽고요. 말 같은 소리를 보도를 좀 하세요. 국민들을 갖다가요,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된다. 이게 무슨 공장에서 제조하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없던 석유가 나옵니까? 땅 밑에서? 회사를 사가지고요, 그 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서 잘 안 팔리면 장기적으로 보자. 처음에는 산 돈이 고정 투자비가 있어서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올 수밖에 없다. 그 경기가 좋아졌어요. 뭐 하이닉스 같은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니까 하이닉스 지금 흑자 낳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이 석유나 가스 유정은, 또 개발업체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석유 가스 개발 탐사업체를 왜 삽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면 되지요. 미국의 석유 가스 개발 탐사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유정이나 가스정을 계약할 건지 말 건지 계약하기 전에 용역을 조금 줘가 한 뭐 1,000만 불, 뭐 500만 불 주면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받아서 그 자료를 보고 계약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 왜 우리가 석유 가스 탐사업체 그걸 몇 조씩 주고 삽니까?
사서 지금 하나라도 탐사가 돼서 석유 한 방울, 가스 한 방울이라도 제대로 국내로 가져온 게 있습니까? 한 방울도 못 가져오는 것을 뭘 하고 가스 탐사 개발 업체를 삽니까? 모든 것은요, 부패하고 비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문성 떨어진다고 사기치지 마십시오.